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유익한 정보를 찾아 소개해드리는 건행백과 채널입니다. 오늘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혹시 여러분, 주방에 있는 식초 한 병이 당신의 혈당과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영상에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릴 아주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선택이 될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식초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여러분의 혈당을 조절하고 인슐린 효율을 높이며 심지어 지방 대사까지 개선하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강 파트너라는 사실을 확실히 아시게 될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몰랐던 식초의 놀라운 비밀 함께 알아보시죠. 여러분, 요즘 혈당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공복 혈당 수치가 걱정되시나요? 식사 후에 갑자기 피곤해지고 졸음이 쏟아지시나요? 사실 우리나라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절반 가까이가 당뇨병이나 당뇨 전 단계에 해당한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해결책이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집 주방에 있는 식초예요. 아니, 이 식초가 뭐가 그렇게 대단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최근 전 세계의학 연구진들이 식초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식초는 5000년 전 고대 바빌론 시대부터 약재로 사용되어 왔어요. 고대 중국에서는 체력 증진 음료로, 그리스에서는 상처 소독제로 쓰였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식초를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귀한 식품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현대 과학이 이제야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내기 시작한 거죠. 식초의 핵심 성분은 바로 아세트산이에요. 이 아세트산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시나요? 단순히 혈당을 낮추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식초가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으키는 놀라운 변화를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어떻게 드셔야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실천 방법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건강을 바꿀 작은 불씨를 찾으실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식초의 핵심은 아세트산이에요. 식초 특유의 시큼하고 톡 쏘는 맛과 냄새가 바로 이 아세트산 때문이죠. 일반 가정용 식초는 보통 5% 정도의 아세트산을 함유하고 있어요. 미국 식품의약국에서도 식초는 최소 4% 이상의 아세트산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식초의 효능은 아세트산만으로 설명되지 않아요. 식초 속에는 멜라노이딘, 폴리페놀, 리그스트라진 같은 생리활성 물질들이 함께 들어있거든요. 이 성분들이 서로 협력해서 우리 몸에 놀라운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특히 폴리페놀 성분은 산화 스트레스를 막아주고 염증을 억제해요. 노화를 늦추고 만성질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식초의 건강 효능은 단일 물질이 아니라 여러 성분의 시너지 효과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식초를 고를 때도 단순히 아세트산 농도만 볼 게 아니라 전체적인 품질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 식초 병을 보면 가끔 바닥에 뭔가 가라앉아 있거나 떠다니는 걸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거 상한 거 아냐? 라고 버리신 적 있으시면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그게 바로 어머니라고 불리는 식초의 보물이거든요. 어머니는 영어로 the mother라고 해요. 식초가 발효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효모와 박테리아의 복합체예요. 이 어머니 속에는 천연 프로바이오틱스와 효소, 그리고 각종 영양소가 가득 들어 있어요. 마치 김치의 유산균처럼 우리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좋은 박테리아들이 살아있는 거죠. 많은 건강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들어있는 비어과 식초가 여과된 제품보다 훨씬 풍부한 건강 효능을 제공한다. 그래서 식초를 고르실 때는 반드시 이런 걸 확인하세요. 첫째, 병 라벨에 raw, unfiltered, with the mother라고 적혀 있는지 보세요. 둘째, 유기농 인증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셋째, 저온 살균하지 않은 제품인지 체크하세요. 병 속에 조금 탁하고 떠다니는 게 있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진짜 좋은 식초의 증거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플라스틱 병보다는 어두운 색 유리병에 담긴 제품을 선택하세요. 빛과 산소로부터 식초의 품질을 지켜주거든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식초가 도대체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혈당을 조절하는 걸까요? 첫 번째 비밀은 바로 AMPK라는 세포 에너지 센서예요. AMPK는 우리 몸의 에너지 상태를 감지하는 스위치 같은 거예요. 아세트산이 몸속으로 들어가면 이 AMPK를 활성화시켜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째, 우리 근육세포가 포도당을 더 잘 흡수하게 돼요. 둘째, 지방이 더 잘 연소되기 시작해요. 셋째, 인슐린 효율이 높아져요. 쉽게 말하면 식초가 우리 몸을 지방 연소 모드로 바꿔주는 거죠. 두 번째 비밀은 지에류티사라는 포도당 운반 단백질이에요. 식초를 먹으면 우리 근육세포 표면에 이 지에류티사가 더 많이 나타나요. 지에류티사는 혈액 속 포도당을 근육세포 안으로 끌어당기는 문 역할을 하거든요. 문이 많이 열리니까 혈당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거예요. 실제로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식초를 먹은 그룹은 근육의 포도당 흡수가 크게 증가했어요. 세 번째 비밀은 소화 시스템 조절이에요. 식초는 위에서 음식물이 소장으로 넘어가는 속도를 늦춰요. 그러면 탄수화물이 천천히 소화되고 포도당도 천천히 흡수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식후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줘요. 그뿐만 아니라 아세트산은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소화 효소의 활성을 억제해요. 그래서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실제로 흡수되는 당의 양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네 번째 비밀은 췌장의 자가 조절 메커니즘이에요. 췌장은 인슐린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그런데 식초가 몸속에 들어가면 췌장이 이렇게 판단해요. 아, 지금 혈당 조절이 잘 되고 있구나. 인슐린을 너무 많이 만들 필요가 없겠어. 그래서 인슐린 과잉 분비를 막아줘요. 인슐린이 너무 많이 나오면 저혈당이 올 수 있거든요. 식초는 이렇게 혈당을 낮추면서도 동시에 지나치게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말 똑똑하지 않나요? 자, 이론은 충분히 들으셨죠? 이제 실제 연구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임상 연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매일 식초를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식후 혈당이 크게 낮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식후 인슐린 수치도 낮았어요. 중성지방 수치까지 개선됐고요. 특히 주목할 만한 연구가 하나 있어요.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이 3개월 동안 매일 자기 전에 사과 식초 한 스푼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당화혈색소, 그러니까 장기 혈당 조절 지표인 히베일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했어요. 당화혈색소는 최근 2에서 3개월간의 평균 혈당 수치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거든요. 이게 낮아졌다는 건 장기적으로 혈당 조절이 잘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됐어요. 8주 동안 식초를 매일 섭취한 당뇨병 환자들의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가 감소했어요. 심혈관 건강 지표들도 좋아졌고요. 혈압은 어떨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혈압에 대한 연구는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식초가 체중 관리, 혈당 조절, 콜레스테롤 감소를 도와주니까 간접적으로는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식초는 약이 아니에요. 당뇨병이나 고혈압 약을 대체할 수 없어요. 하지만 기존 치료와 함께 보완적으로 사용하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훌륭한 식이 전략이에요. 자, 이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정보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먼저 용량부터 말씀드릴게요. 하루에 한두 큰술, 그러니까 1530ml 정도가 적당해요. 이 이상 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절대 원액으로 마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물 한 컵, 그러니까 18240ml 이상의 희석해서 드세요. 왜 희석이 중요하냐고요? 식초는 산성이 강해서 원액으로 마시면 식도와 치아를 손상시킬 수 있어요. 특히 치아 에나멜이 약해지면 회복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에 충분히 희석하세요.
둘째, 빨대를 사용해서 드세요. 치아에 직접 닿는 걸 최소화하는 거예요. 셋째, 마신 후에 물로 입을 헹구세요. 넷째, 식초를 마신 후 최소 1시간은 칫솔질을 하지 마세요. 에나멜이 약해진 상태에서 닦으면 더 손상될 수 있거든요. 이제 타이밍 얘기를 해볼까요? 목적에 따라 마시는 시간이 달라져요. 식후 혈당 조절이 목적이라면 식사 30분 전에 드세요.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를 하실 때 특히 효과적이에요. 밥, 빵, 국수 같은 걸 드실 때 30분 전에 식초물을 마시면 식후 혈당 급등을 막을 수 있어요. 공복 혈당 개선이 목적이라면 자기 전에 드세요. 자는 동안 간에서 포도당 대사를 조절해서 아침 공복 혈당을 낮춰줘요. 실제로 연구에서도 자기 전에 식초를 마신 사람들의 다음날 아침 공복 혈당이 낮았어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보세요. 1티스푼, 그러니까 오무 정도로 작게 시작하세요. 일주일 정도 몸 상태를 보면서 서서히 양을 늘려가세요. 특히 노인분들은 부작용에 더 민감할 수 있으니 천천히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자, 여기서부터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식초가 아무리 좋아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주의사항, 위장 건강이에요.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이 있으신 분들은 식초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속이 쓰리거나 위산 역류가 있으신 분들은 드시기 전에 꼭 의사와 상담하세요. 증상이 심한 분들은 아예 피하시는 게 좋고, 경미한 분들은 아주 소량으로 희석해서 조심스럽게 시도해 보세요. 두 번째 주의사항, 칼륨 수치예요. 식초를 너무 많이, 너무 오래 드시면 체내 칼륨 수치가 떨어질 수 있어요. 한 사례 연구에서 6년 동안 매일 엄청난 양의 식초를 마신 분이 저칼륨혈증과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어요. 칼륨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 피로, 심한 경우 마비까지 올 수 있어요. 심장 리듬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래서 매일 장기간 드실 분들은 정기적으로 칼륨 수치를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 주의사항, 약물 상호작용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당뇨병 약을 드시는 분들, 특히 인슐린 주사를 맞으시는 분들은 주의하세요. 식초도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니까 두 가지가 합쳐지면 저혈당이 올 수 있어요. 저혈당은 정말 위험해요. 어지럼증, 식은땀, 심한 경우 의식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도 조심하세요. 이뇨제 자체가 칼륨을 배출시키는데 거기에 식초까지 더해지면 칼륨이 너무 떨어질 수 있어요. 고혈압 약 중에 AC, 억제제나 ARB 계열 약을 드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해요. 이 약들은 칼륨을 높이는 경향이 있는데 식초는 칼륨을 낮추니까 균형이 깨질 수 있거든요. 심장약인 디곡신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세요. 칼륨 수치 변화에 아주 민감한 약이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만성질환이 있으시거나 약을 드시는 분들은 식초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의 상태를 보고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네 번째 주의사항, 치아 건강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식초의 산성이 치아 에나멜을 녹일 수 있어요. 빨대 사용하고 물로 입 헹구고 양치는 1시간 뒤에 하는 거 꼭 지키세요. 노년의 치아 건강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건강한 식생활의 기본이 치아니까요. 식초도 종류가 참 많죠?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요? 건강 목적으로 가장 많이 추천되는 건 사과 식초예요. Apple Cider Vinegar, 줄여서 ACV라고 불러요. 사과 식초가 좋은 이유는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모든 사과 식초가 다 같은 건 아니에요. 꼭 이런 걸 확인하세요. 첫째, 올게닉 유기농 인증이 있는지 보세요. 살충제나 화학 비료 없이 재배된 사과로 만든 거예요. 둘째, raw and unfiltered 가공하지 않고 여과하지 않은 제품인지 확인하세요. 어머니가 들어있는 제품이에요. 셋째, unpasteurized, 저온 살균하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열 처리를 하면 효소와 프로바이오틱스가 죽거든요. 넷째, 병을 보세요. 유리병, 특히 갈색이나 초록색 어두운 유리병에 담긴 제품이 좋아요. 다섯째,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첨가물이 없고 단순해야 해요. 설탕이나 향료가 들어간 제품은 피하세요. 요즘 마트에 가면 여러 브랜드가 있는데요. 제품 뒷면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품질 좋은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이득이에요. 이제 일상에서 식초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팁을 드릴게요. 팁 첫째, 아침 공복 루틴. 자고 일어나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2큰술을 타서 마세요. 하루를 대사가 활발한 상태로 시작할 수 있어요. 팁 둘째, 식사 전 습관.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 30분 전에 식초물을 마세요. 밥 한 공기를 먹어도 혈당 스파이크를 줄일 수 있어요. 팁 셋째, 샐러드 드레싱. 올리브유와 식초를 2대1 비율로 섞어서 샐러드 드레싱을 만드세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요. 팁 넷째, 고기 재울 때. 고기를 재울 때 식초를 조금 넣으면 육질이 부드러워지고 소화도 잘 돼요. 팁 다섯째, 야채 데칠 때. 야채를 데칠 때 물에 식초 한 방울 떨어뜨리면 색깔이 선명하게 유지돼요. 팁 여섯째, 자기 전 루틴. 공복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자기 전에 식초물을 드세요. 다음 날 아침 혈당이 안정될 수 있어요. 팁 일곱째, 운동 후. 가벼운 운동 후에 식초물을 마시면 근육의 포도당 흡수를 도와줘요. 팁 여덟째, 여행 갈 때 작은 병에 식초를 담아 가세요. 외식할 때도 건강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식초를 활용하면 특별히 힘들이지 않고도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실제로 식초로 건강을 개선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경기도에 사시는 박모 씨, 67세 남성분이에요. 제2형 당뇨를 진단받고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공복 혈당이 계속 150 이상이었대요.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약물 치료와 함께 식초 섭취를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식전과 자기 전 물에 사과 식초 2큰술씩을 타서 마셨대요. 3개월 후 검사 결과 공복 혈당이 120대로 떨어졌고 당화혈색소도 개선됐어요. 본인도 식후에 졸음이 덜 오고 컨디션이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건 약물 치료와 식이요법, 운동을 병행한 결과예요. 식초만의 효과라고 할 수는 없지만 확실히 도움이 됐다는 거죠. 서울에 사시는 김모 씨, 62세 여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콜레스테롤 때문에 고민이었는데 식초를 꾸준히 먹으면서 수치가 좋아졌어요. 그리고 소화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사례들은 식초가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식초는 보조 수단이에요. 약을 임의로 끊거나 식이요법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의료진의 지도하에 약물 치료, 식이요법, 운동과 함께 식초를 활용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식초에 대해 떠도는 얘기들 중에 사실과 다른 것들이 많아요. 오해를 바로잡아 드릴게요. 오해 첫째, 식초를 많이 마실수록 좋다? 진실 절대 아니에요. 과유불급이에요. 하루 한두 큰술이 적당해요. 그 이상은 오히려 해로워요. 오해 둘째, 식초가 혈압을 낮춰준다? 진실 아직 명확한 증거가 없어요.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혈압약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오해 셋째, 식초를 마시면 살이 빠진다? 진실 식초가 대사를 개선하는 건 맞지만 마법의 다이어트 약은 아니에요. 균형 잡힌 식사와 운동이 함께 있어야 효과가 있어요. 오해 넷째, 모든 식초가 다 같다? 진실 아니에요. 유기농 사과 식초와 일반 합성 식초는 완전히 달라요. 어머니가 들어있는 비어과 제품이 훨씬 좋아요. 오해 다섯째, 식초는 위산을 중화시켜준다? 진실 과학적 근거가 없어요. 오히려 위산 역류가 있으면 악화될 수 있어요. 오해 여섯째, 식초로 당뇨병을 완치할 수 있다? 진실 절대 아니에요. 식초는 보조 수단일 뿐 치료제가 아니에요. 이런 오해들 때문에 잘못된 방법으로 식초를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확한 정보를 갖고 올바르게 활용하는 게 중요해요. 최근 의학계에서는 식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식초가 단순히 혈당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 장내 미생물에도 영향을 준다는 걸 발견하고 있어요.
장내 미생물, 즉 장 속 유익균들은 우리 전체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거든요. 면역력, 기분, 심지어 노화에까지 관련이 있어요. 식초 속의 어머니 성분이 이런 유익균을 늘려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또 미토콘드리아, 즉 우리 세포의 에너지 공장을 활성화한다는 연구도 진행 중이에요. 이게 확인되면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식초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해 보여요.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써온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현대 과학이 이제야 그 비밀을 하나씩 밝혀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으면 식초에 대해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아시게 된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건 실천이에요.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1단계, 좋은 식초 한 병을 장만하세요. 유기농, 비어과, 어머니 포함된 사과 식초요. 2단계,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컵에 식초 1티스푼을 타서 마셔보세요. 처음엔 이렇게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3단계, 일주일 동안 몸 상태를 관찰하세요. 불편한 점은 없는지, 컨디션이 어떤지 체크해 보세요. 4단계, 괜찮으면 양을 조금씩 늘려가세요. 최대 한 큰술까지요. 5단계, 식사 30분 전이나 자기 전, 본인에게 맞는 타이밍을 찾아보세요. 6단계, 매일 꾸준히 하세요. 최소 2에서 3개월은 해야 효과를 느낄 수 있어요. 만약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먼저 의사와 상담하는 것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식초는 혼자만의 해결책이 아니에요.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 모든 게 함께 있을 때 진짜 건강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어요. 식초는 그 여정을 돕는 훌륭한 동반자가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방에 있는 식초 한 병이 이렇게 놀라운 과학적 비밀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가장 와닿는 한 가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는 이렇게 시작할 거야 라고 다짐해 보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누군가에게는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게요. 혹시 주변의 혈당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가족,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해지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건강은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오늘 하루, 물 한 컵에 식초 한 스푼을 타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건행백과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